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흔도, 쉰도, 예순도 넘어 이제 칠순 문턱까지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화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65세 이상 혼인신고는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2024년 한 해에만 6,000쌍 가까운 노년 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말 그대로 60플러스 세대의 재혼붐이 현실이 된 것이죠. 누군가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외치며 설레는 출발선에 서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늘 안쪽에서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황혼 재혼의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봄 오후 경남 통영 바닷가 작은 카페 62세 박선옥 님이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다 살며시 웃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이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바다는 내내 잿빛이었는데 요즘은 가끔 파란색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박님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학창시절 짝꿍 이경호 씨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 우리 남은 날 서로의 웃음이 되어줄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퍼덕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설렜지만 다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건 자녀들 얼굴이었습니다. 36살 딸은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라면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32살 아들은 그냥 여행 친구로 지내면 안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님은 작은 다이어리를 펼쳐 2페이지에 이렇게 나눠 적었습니다. 왼쪽엔 같이 살 때의 행복, 오른쪽엔 혹시 모를 갈등. 별표와 물음표가 뒤섞인 그 노트는 황혼 재혼이 품은 빛과 그늘의 지도였습니다. 재혼이 주는 첫 번째 빛은 외로움의 공백을 채우는 정서적 안전지대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만을 넘었고 심리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45%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녁 식탁 맞은편이 빌 때 찾아오는 쓸쓸함,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설명을 들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막막함, 명절날 거실 시계만 째깍거릴 때의 허전함, 재혼은 이 빈칸을 빠르게 메워줍니다. 익숙한 나이를 지난 두 사람이라 대화 주제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회, 통기타,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같은 추억의 기둥들이 서로의 언어를 단단히 이어주니까요. 박님은 하루에 나누는 말수가 5배는 늘었다고 웃습니다. 전에는 식탁 위에 국을 시키며 TV와 대화했는데 이제는 국이 짠의 싱겁네 같은 한마디도 웃음이 터지는 대화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빛은 생활 협력입니다. 70세 김영준 정은의 부부는 재혼한 지 1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을 주택연금으로 돌려 월 120만 원을 받고 정 씨는 국민연금으로 85만 원을 받습니다. 두 분이 합치니 월 현금 흐름이 205만 원, 각자 살 때보다 생활비 부담이 30% 줄었고 식비 관리비 통신비를 합쳐 연간 500만 원 이상이 세이브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작은 제주집을 렌트해 분기마다 한 달 살기를 한다는 버킷리스트를 실현 중입니다. 경제적 시너지 덕분에 내 돈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불안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햇살 뒤엔 그림자도 진하게 생깁니다. 가장 어두운 그늘은 상속유산 갈등입니다. 박선옥 님이 자녀들에게 받은 첫 질문 역시 혹시 재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였습니다. 법으로는 재혼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자녀들은 공동 1순위가 됩니다. 생전에 재산 계획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남겨둘 사랑이 다툼의 씨앗이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2024년 법원 가사사건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 접수는 5년 새 42% 급증했습니다. 갈등을 막으려면 유언 공증, 사전 증여, 가족회의 같은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박님은 공증인을 찾아가 본인 소유 아파트는 자녀가 예금 3억 중 1억은 예비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장례비와 손주 교육비로 사용한다는 구체적 의사를 남기고 나서야 딸과 아들이 미소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늘의 두 번째 층은 가족관계 재설정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김영준 씨는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아들 내외, 딸 가족, 그리고 새 배우자 정은혜 씨의 자녀들까지 12명이 한 집에 모였다가 전 부치기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다른 레시피, 다른 대화 톤, 다른 애칭이 충돌하면서 작은 잔소리가 큰 한숨으로 번졌죠. 해결책은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상차림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진 뷔페식으로 배달을 시켜 분담을 없앴습니다. 제사 대신 추모 여행을 가고 가족 톡방을 2개로 구분해 대화 밀도를 조절했습니다. 익숙한 가족의 언어를 잠시 포기하고 낯선 규칙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갈등은 차츰 숨을 골랐습니다. 정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그늘은 건강과 돌봄의 비대칭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는 비슷한 활력을 보여도 노년의 건강 곡선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노인정신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한쪽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2년 이내 배우자에게 우울 증상이 동반될 확률이 60%를 넘습니다. 의료 돌봄 부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재혼 계약서에 요양시설 선택, 의료 결정, 대리인, 돌봄 비용 분담 등을 조목조목 넣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랑을 계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고요? 김영준 씨는 말합니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랑이 부담으로 변해버리는 게 더 슬퍼요. 빛과 그늘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할 때 도움이 되는 3가지 버팀목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자 네트워크에 귀를 기울이기. 각 지자체 노년복지관엔 황혼 재혼 상담 교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험자는 시행착오와 꿀팁을 동시에 들려줍니다. 둘째, 전문가 3인방과 친해지기. 공증 변호사, 노무사, 재무설계사는 빛과 그늘이 만나는 접점을 지도처럼 펼쳐 보여줍니다. 셋째, 우리만의 의식 만들기. 재혼 기념일 대신 첫 만남 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자녀 대신 친구를 초대한 집들이 파티를 열어 두 사람 중심 문화를 각인하는 시기입니다.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도 있고 자녀한테 민폐될까 걱정인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까지 필요할까? 법적 혼인 대신 사실혼, 동거를 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혼을 택하면 상속권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 주택연금 배우자 수급 등에서 분리할 수 있지만 재산 충돌을 최소화할 여지는 큽니다. 박선옥님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우리 둘 다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이라 세제 혜택 없는 사실혼은 불안하지만 자녀가 마음 놓는 것도 중요한데라며 노트를 또다시 펼칩니다. 이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빛과 그늘의 농도는 각자의 삶, 재산, 가족 그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60대이거나 그 언저리에 서 있다면 혹은 부모님이 이 길목에 계시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밤 조용히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열어 나는
왜 다시 사랑하고 싶은가를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감정은 꽤나 논리적인 생명체라 문장으로 옮겨 놓으면 스스로의 이유를 들려줍니다. 둘째, 빈 종이 가운데에 동그라미 2개를 그립니다. 하나는 내 삶의 빛, 다른 하나는 내 삶의 그늘. 그리고 재혼이 이 두 원을 얼마나 겹치게 만들 수 있을지 숫자나 그림으로 적어보세요. 셋째, 자녀나 친구에게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공유되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가 됩니다. 황혼재혼은 결코 퇴락한 사랑의 재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려 미처 피우지 못한 꽃을 늦게나마 활짝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드러나듯 설렘 뒤엔 책임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선옥님과 이경호 씨가 다이어리를 덮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 바다는 해질 무렵 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님은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 인생이 이제부터 일러스트처럼 칠해질 것 같아. 색칠놀이 같이 구경해 줄래? 여러분, 인생 60대 이후의 계절은 낙엽이 지는 계절이 아니라 단풍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사랑이라는 붓으로 남은 시간을 물들릴지 아무 색도 칠하지 않은 채 겨울을 기다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빛이든 그늘이든 두 가지를 함께 품을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의 첫걸음이 오늘 이 영상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시작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속삭임이 가볍게 등을 떠밀어 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